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약간 강보합에 마감됐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6% 약 강하게 이제 거의 조정 없이 마감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하는 게 있죠. 미 연준에서 달러를 얼마나 풀고 있고 달러를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7월 8일 기준으로도 외국인이 달러를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회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좀 더 회복하고 있다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S&P 500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랑 코스닥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2시 반 넘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 지수도 오늘은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네요. 다시 1200원을 뚫고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전 고점을 현재 뚫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코스피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계속 연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그래도 소폭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 소마젠은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 상장한 업체 있죠. 마크로젠의 자회사입니다. 하는 업무는 유전체 진단 업체더라고요. 예, 유전체 진단 업체인데 좀 안타깝게도 최근 한 몇 년간 좀 적자를 유지하면서 자본 잠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금일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금일 추천 종목은 없지만 오늘 또 SK케미칼이라든가 펄어비스 그다음에 KH 이니시스 같은 업체들이 오늘도 역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라는 시스템이 처음 출시할 당시를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기존에 그 도서 시스템을 쓰다가 윈도우즈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실사용자죠. 예,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는 이제 도스 시스템을 열심히 사용했었습니다. 뭐 각종 이제 도스 언어를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이제 무료로 그 한글 윈도우라는 3.1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 번들 CD였어요. 예. 번들 CD로 막 뿌리더라고요. 공짜로요.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면은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보 컴퓨터 이런 데에서 이제 완성된 컴퓨터를 사면은 그 번들 CD라고 한글 윈도우 3.1이라는 CD를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받고 있다가 이 92년도 이후부터 이제 각종 이제 게임 CD가 한글 윈도우 전용 게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글 윈도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전 윈도우 시스템이 그전 도스 시스템에 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 도스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좀 어렸으니까. 네. 네.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세상을 바꿨죠. 세상에서 가장 큰 업체가 됐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한글 윈도우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의 큰 수혜를 받은 게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특징은 이 두 업체가 그동안에는 경쟁 업체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는 우선 국내에 이제 현대전자에서도 이 반도체, 예, 삼성과 똑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죠. 예, D램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고, 삼성과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매 주말마다 용산에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항상 이제 중고로 나온 이 삼성전자 D램 반도체라든가 현대전자에서 나온 D램 반도체를 막 사러 갔었어요. 예, 주말마다 용산의 그 벼룩시장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때 당시에는 한 피 튀기는 전쟁이 있어. 뭐 일본에서의 도시바도 있었고요. 도시바도 이제 D램 전쟁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아니 피 튀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D램이 엄청나게 쌌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경쟁 업체를 제치니까 이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MS 소프트웨어도 경쟁 업체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좀 비슷한 게 그 인터넷 검색 업체죠. 예. 인터넷 업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업체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무슨 리눅스도 그때 당시에도 조금씩 있었어요. 예, 레드햇에서 개발했던 뭐 리눅스도 있었고 막 경쟁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애플의 그 iOS죠. 맥 시스템도 예,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두 개의 분류로 나눠졌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윈도우 시스템의 첫 출시 당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삼성전자나 MS소프트 같은 전 세계를 좀 제패할 만한 그런 섹터와 업체를 찾아야 될 필요성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디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플랫폼 업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런 비슷한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과감하게 뭐 소폭이라도 소량 소액이라도 좀 투자를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가 되려고 하는 기업들이 뭐 이제 통신회사들이죠. 예. 통신회사들인데 되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약간 안타깝지만 그래도 통신회사들이 그 IPTV를 이용해서 계속 이 넷플릭스를 계속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를 생각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플랫폼 업체를 생각한다면 통신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SKT라든가 뭐 KT 예,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3월 이후부터 이 통신회사들을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회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엔터도 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엔터가 없어요. 엔터 회사가 없고 그 레코드 회사 있잖아요. 예, 레코드 회사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코드 회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신해서 이제 엔터사가 있죠. 그래서 엔터사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이라 생각한다면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플랫폼, 그다음에 엔터사, 그다음에 미디어 제작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이죠. 네, 30년 가까이 뭐 여러 경쟁사들 이겼다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뭐 지금부터라도 그런 회사들을 미리 찾아낸다면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게임 회사라든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죠. 예, 그 미디어 플랫폼, 뭐 S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KT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엔더사도 관심을 갖고, 네, 미디어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뉴라든가 이런 회사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점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최근 언제죠? 이때부터 거의 2월 말부터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기존 산업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존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계속 팔고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회사에 자기네들도 이제 외국인들도 약간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예. 과연 이런 코로나19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생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의 이제 수혜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수혜주 종목들을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매도는 단순하게 기존 산업에 대한 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외국인들이 계속 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뭐 언젠가는 급락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외국인들이 기존 산업을 매도하고 신산업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섹터를 찾아내서, 그에 관련된 업종도 찾아내서 분할 매수로, 한마디로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죠. 예, 제2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를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다음 주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